저는 신혼부부인데 네. 아직 실거주 집이 없어서 네. 계속 이거 보고 공부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서 전화드렸어요. 아, 신혼부부인데 무주택이신가 봐요. 네네. 아. 어떤 게 고민이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 내에서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싶어가지고. 지금이라도.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뭐. 저도 막 갭 투자도 생각해보고 하긴 네. 했는데 네. 둘 다 겁이 많아가지고. 아. 여기 채팅방에 호이님께서 무조건 사라고 하겠죠. 아니, 그리고 언디스퍼처드님께서 지금 끝물이잖아요. 네네, 막 이런 얘기도 많아서. 아자아자님이 참나 지금 끝물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올라오는데 맞아요. 예, 아마 근데 저희가 네네. 어떤 질문을 던져도 현명한 답변을 두 분께서 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저희는 전세로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 서울에 계시고 있고. 네네. 그러면 지금 실제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그 투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저희 가지고 있는 돈은 한 4억 정도 가지고 있고 대출로 2억 정도 받아놨거든요. 예, 예. 대출 2억 받은 거는 무슨 대출 받으신 거예요? 신용대출 같은 거 미리 땡겨놓고 예. 뭐 회사 대출도 미리 받아놓고 하긴 했거든요. 아, 대출 규제가 있기 전에. 네네네. 근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 거 아시죠? 왜냐면 수중에 돈이 많으면 조바심이 생겨요, 이게.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알아보고 임장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돈이 있으면 그냥 무작정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바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심리적으로 나를 계속해서 재촉하다 보니까 이 계속 정신이 막 혼미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제가 좀 따끈한 좀 조언을 드렸지만 달아넣었다고 하시니까 네. 그럼 혹시 보신 지역은 있나요? 저희가 원래 더 시드가 많았었는데 코인도 좀 하다가 조금 잃고 네. 그래서 더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막 임장할 때 이쪽 주변도 많이 보고 강동구 주변도 보고 아니면 당산도 보고 또 시드가 좀 있을 때는 본동 레미안 트윈파크 이쪽도 보고 그러긴 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한 3군데 정도 계속 시세 확인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결정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계속 그때도 약간 너무 고점이다. 들어가기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창 잘 될 때는 혹시 더 좋은 갭을 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걸로 투자하느라. 코인.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코인을 투자하고 여기까지 오는 이 상황 속에서 벌써 부동산 시장은 그때보다 더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장이 서울의 거의 끝자락에서 왔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조금 전에 신사임당 오늘 TV 처음부터 보셨나요? 아니, 중간부터 왔어요. 중간부터 보셨어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내년에 어떤 변수는 분명히 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상승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가격이 올라서 현재 가격선이 형성됐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거는 고스란히 본인이 안고 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다란 전제하에 그리고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조정된다 하더라도 내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갚을 수 있는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보유를 하면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게 준비가 됐다고 한다면 실거주를 가는 것이 맞고요. 예. 그게 준비가 됐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좀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그래서 뭐 아까 좀 채팅창에 보니까 무조건 사라고 하겠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지금 사시는데 불편하면은 실거주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 돈 버는 게 좀 그래가지고 나도 벌고 싶어서 하는 거면은 그냥 지금 살고
그 돈으로 투자하면 되고 그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요번에는 저기 그 시메님이 그 성주님 얘기하는 동안 좀 준비를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시메님 이 답변 주시는 동안 또 성주님께서 한번 또 시세나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조금 경상도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성격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약간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항상 교육을 받고 자란 내용인데 내 집 한 채는 떨어져도 내 집이고 올라도 내 집이라는 말을 항상 저는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이 강동구라고 하셨고 물론 좀 전에 성주께서 말씀하신 본인의 대출 상환 능력에 따른 부담이 없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그걸 버티고라도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면 무조건 그 집은 사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떨어져도 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떨어질 때 다른 집은 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언젠가는 나도 실거주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전세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물론 3, 4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수준일 거지. 그게 과거의 상태로 회귀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느껴야 될 부담감들이 너무나 많이 향후에는 생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타임. 네. 일단 그러면 어디를 사야 될지 알려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돈도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내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해서 원래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내려왔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적으로 되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구체적으로 좀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쵸. 네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를 사라는 건지 사는 건 알겠는데, 예. 일단은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던 지역, 당산도 그렇고 본동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지역들이 사실 비슷한 가격대 그 시세를 보면 비슷한 흐름을 타고 같이 올라갔던 지역들이에요. 지금 단지들이.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 직주 근접이라든지 내가 생활 인프라든지 이런 것들 만족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중요한 거는 지금의 그런 어떤 능력적인 상황 그다음에 내 또 심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냐 되지 않냐에 대한 부분을 제일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준비됐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실거주 해라 했는데 한 2년 뒤에 박성준님 말 듣고 했는데 떨어졌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2년 뒤가 아니라 5년? 10년 그렇죠. 지났었을 때 복성준님 말이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제가 서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은 2024년까지 공급량이 없어요. 공급량이 없는 상황이고 서울에서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 내지 수용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개발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급물량이 어느 상황에서는 가격이 하락된다 하더라도 하락폭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즉 만약에 추후에 어떤 시장의 모든 요건들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저는 하락하는 기간이라든지 하락폭에 비해서 다시 반등하는 속도 내지 반등하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과연 이런 끝자락에 있는 시장 상황에서 1년, 2년 사이에 혹시라도 가격이 조정되었을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정치적 메탈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 자금에 대한 부분을 내가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보유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해결된다 한다면 저는 실거주는 빠르면 빠를수록 매수를 타이밍을 빨리 가져가는 것이 특히 서울 강동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보시는 지역들 중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럴 때 살 수 있는 맥스 값을 사는 게 좋을까요? 좀
덜한 거 사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사실 시장을 가본다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내고 차이에 대한 부분이 있는 단지가 있고 없는 단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던지는 물건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있는데 상승장의 끝자락이면 끝자락일수록 가격이 가장 중위권에서 중하위권의 물건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가격이 언젠가 또 이후에 어떤 거래가 되고 신고래가를 찍고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샀던 가격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반사적으로 저렴하게 산 결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고 좋은 물건, 특히 지금처럼 상장일 때는 내부 인테리어를 한 3천, 5천 넣어놓고 1억 이상 받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구축이 중심의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인테리어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변화의 폭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현재적인 금액으로 신축을 사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되는 금액이거든요. 네. 이 정도 금액을 했을 경우에는 구축이고 구축의 물건을 인테리어 가격 하나만으로도 지금은 1억을 5천에서 1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걸 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쨌든 저층이나 1층이라 하더라도 노얄층이 가격이 올라가면 저층이나 1층도 가격이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네, 그래서 본인이 맞는 범위의 수준 어떤 자금적인 여력 범위 내에서 그렇게 높은 가격보다는 중위권의 중심의 가격을 매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은 의견입니다. 같은 의견이고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내 집을 삶에 있어서 이 집이 올랐으면 좋겠다. 살기도 살겠지만 거기에서 돈을 조금 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 접어두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을 살 때 여기가 입지가 좋은가 물건 가치가 높은가 그래서 오르느냐 오르지 않냐 이게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장기 거주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돈이 아니라 실거주 만족도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여건이 되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실거주가 만족된다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의 실거주도 만족된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의 상승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실거주에 집중을 하시면서 집을 조금 알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거. 네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100만 원을 띄어요. 그 다음에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 강의를 듣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기준이 생기거든요. 지금 뭐냐면 아예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하시니까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건데 부동산 강의를 딱 한 번이라도 뭐가 됐든 좋으니까 그게 보통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해요. 그거를 한번 듣고 나면은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하고 용어가 익숙해지고 그거를 함으로써 앞으로 손해 볼 걸 확 줄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거를 듣고 나면은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도 더 명확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실거주랑 투자를 동시에 답을 드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답이 약간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확 마음에 드는 답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이제 뭐 북극성주님 나왔다고 북극성주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고. 아니, 그러면 너무 PPL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하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책을 한 두세 권만 좀 사가지고 읽어보고 그러면은 확 고민하는 게 내가 이 앞에 고민은 별로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갭 투자하는 것보다 실거주로 가는 게 더 맞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사는데 만족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출산 계획이나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출산 계획도 모르고 일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남편이 뭐 이직 계획이 있는지 본인이 어떤지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뭐 꼭 지금 실거주를 해라 아니면 어디를 꼭 갭으로 사라 이런 것도 그다음에 이제 뭐 부모님 상황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섣부르게 얘기를 해주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스터디를 해보시면은 강의를 한 번만 들어도 확 달라요. 거기 이제 단톡방 같은 거 강의 끝나고 나면 만들어 주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런 게 처음에 딱 모를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내가 뭘 물어봐야 될지 알겠어. 이렇게 이 상황이 되면은 확실히 지금 4억이라는 돈, 그 다음에 무주택자 포지션, 취득세가 1.1%라는 거거든요. 어디를 사도 이게 엄청 유리하다는 걸 알게 될 거고, 이거를 내가 그냥 실거주에다가 쓸까? 아니면 내가 이걸 공부해 보니까 여기다 쓰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안에서 하시는 것이 100만 원 안에서 일단은 강의나 책에다 돈 써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신사임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그 말씀드리면 제가 북성에서 투자 기본반이라는 강의를 해요. 근데 이건 100만 원, 40만 원이면 40만 원인데 4억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투자의 기본은 본인의 투자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준과 원칙을 본인 상황과 접목했었을 때 현명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심사임당님이 말씀하셨던 가장 큰 요지는 뭐냐면 지금 뭘 사야 될까요? 어떻게 사야 될까? 계속 뭔가 사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사기 전에 많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데 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이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투자 기본만 강의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PPL까지 이렇게 화끈하게 했는데요. 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일단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